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자,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새롭게 또 시작해야죠. 달려가야죠. 정인원과 함께하면 헌법이 든든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식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자, 평등권, 평등원칙. 25년 1월 있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예요. 평등권 평등원칙 잘 알죠. 잘 아는데 판례들이 최근 판례고 또 애매모호한 판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는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 좀 하지요. 기본적으로 이번 문제는 판례 문제를 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판례 문제에서도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면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준인 평등원칙에 관한 논의를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침해다, 침해 아니다. 이런 판례를 조금 최신 판례를 주로 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평등권, 이건 기본권이고요. 그 다음에 평등원칙. 자, 요거는 평등원칙은 요 기본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판단하는 판단 기준. 그래서 평등원칙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또 비례원칙이라고도 쓰죠. 비례원칙. 자, 과잉금지원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은 똑같은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조금 달라요. 분야별로. 어떤 민감한 교수님은요, 평등권에서는 평등원칙, 비례원칙이란 말을 쓰고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법률을 합헌을 판단할 때는 과잉금지원칙으로 써라 라고 해서 구별을 하자라고 논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구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11조에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 규정 자체가 11조에는 일단 1항, 2항, 3항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1항에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다 라고 해서 다만 앞에만 평등한 게 아니라 법 내용도 적용도 평등이다 이렇게 해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 그러면서 국민은 자, 일단은 다 아시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부당한 차별을 하지 마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또 조심해야 될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건 전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건 단순한 조문 문제니까 이건 구별을 좀 하시면서 11조에 있는 말과 요거는 좀 구별하셔야죠. 11조 2항, 3항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건 없으니까요. 자, 영전일대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2항에 특수계급은 없다. 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3항에 영전일대 원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해갖고 2항, 3항은 조문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특수계급 없으니까 특수계급은 창설도 안 돼요. 1항을 주로 내죠. 그러면서 이건 예시다. 우리나라 사회적 신분이 있나요? 후천적 신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과자라든지 자, 공무원 지위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자, 일반적으로 가중처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하인보다 가중처벌 받고요. 그다음에 전과자는 상습범, 누범, 가중, 합헌 이런 것들은 신분에 맞는 처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천적 신분은 없어요. 특수계급도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조문은 다만 이렇게 보고 아니 11조가 일반 규정으로 탁 해갖고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법률로서 차별 취급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해서 상대적 평등을 모든 영역에서 쓰도록 일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조 선거에서의 보평집비 평등, 또 31조 교육에서의 자, 균등한 교육, 32조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맞는 또 마찬가지예요. 균등한 그러니까 평등한 근로. 또 그 다음에 36조에 가정과 혼인에서의 차별 취급을 금지하는 거 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개별 헌법 규정을 이렇게 차별을 하지 말라는 차별 금지하라는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있는 취지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일반 규정보다도 조심해야 된다는 특별한 영역을 따로 둔 거죠.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더 엄격한 차별 금지 영역이나 기준을 제시했다. 이럴 때는 여기서 만약에 차별을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법률은 아주 엄격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뜯어봐서 합헌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비례 원칙 해서 엄격한 비례 원칙을 엄격 심사를 통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32조 6항 자 이거는 적극적 처우를 해주라고 차별을 허용하는 헌법 규정을 헌법의 개별 규정 그래서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근로기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차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면 이 차별하는 법률을 잘 만들었다 판단하는 기준은 완화된 심사로서 비례원칙 심사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엄격 심사로서 비례원칙,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원칙을 쓴다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화된 비례원칙 또는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아도 또 하나 더 있죠. 중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엄격한 명시적으로 써놓진 않았지만 자 중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관련성이 있다면 그것도 엄격 심사한다는 거 이렇게 하고 기본은 아셔야죠. 그 다음에 판례는 어쩔 수 없어요. 평등원칙 판례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모든 유형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상 권리도 차별 취급하면 안 돼요. 법률상 권리는요 비례원칙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차별 취급 문제가 아니니까요. 법률상 권리와 권리 사이의 차별 취급 문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라는 자의금지 심사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판례 문제니까요. 판례 설명 또 드려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볼게요. 헌법이 군사법원이라고 그래서 차별하는 110조 헌법 110조에 특별하게 법원을 따로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물론 군판사 군법무관 중에서 뽑고 그다음에 평시법원과 비상시법원 해갖고 비상시법원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시법원이죠. 전시법원의 경우는 보통법원 그다음에 상급법원 이렇게 고등법원은 나눠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형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데 형사법원에서 하는데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대상 사건에는 제외돼요. 그거는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군사법원법을 따로 두고 법원조직법 위에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해도 이건 합리적 이유 있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최근 판례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두 번째,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국민체육진흥기금법상 국민체육진흥 개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될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하는 거. 잘 보세요. 골프장 사치성 맞아요. 그런데 여기 국민체육진흥 개정인데 요 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 개정은요 재정 조달을 위해서 만든 건데 문제는요 이거 국민 일반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 이런 공익 달성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이건 골프장 이용은 국민 일반이 아니라 특정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보고 이걸 부담해라 그러면 특정인 사치성 특정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부담금을 지우면 국민 일반 포괄적인 공익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재원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얘는 국민 일반 얘는 특정 부담금은요 특정 부담금 이 재정 지원 부담금은요 이렇게 국민 일반 모든 포괄적인 공익 목적의 부담금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여기는 모든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되는 거 성질이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집어넣어서 결국 부담을 져야 할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을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판례였어요. 이 판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세 번째, 초등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자,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이렇게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아무래도 자신의 지위와 또는 이렇게 개인적 지위를 구분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일 전에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시고 그래야 출마를 한다. 뭐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 사립학교 교원이든 국공립 관계없어요. 사립학교 교원도 관계없어요. 국공립도 관계없어요. 자, 이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업무가 개인적 지인지 교원의 지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률적으로 교육 공무원 초등학교 교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합헌이에요. 시대가 아직까지는 합헌이에요.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니까 강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구분할 수 없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6.25 전몰 공경 유잔 자녀에게 공경 자녀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 1명을 한정하고 여기까지 좋아. 근데 수급권자 한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근데 그 1명을 지정할 적에 수준을 고려한다든지 사정을 고려해서 1명을 지정하면 합헌이에요. 또 사정이나 수준을 고려했더니 동순위자가 2명일 때 나이 많은 자를 우선토로 가는 것도 합헌이에요. 그건 헌법으로 결정되고 나서 바뀐 조문이고요. 하지만 1명을 한정해 놓고 그런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이 많은 자에게 이래버리면 이거는 침해한다죠. 그냥 바로 나오셔야죠. 다섯 번째,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요게 표준만 정하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앉아서 이동하시는 분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휠체어 누워서 조금 비스듬히 또는 큰 이런 휠체어는 결국 그분들은 고정 설비의 안전시설 대상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표준 휠체어만을 그래버리면 이거 함지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다른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아예 이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교통수단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교통수단도 아니고. 따라서 표준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자체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침해한다. 맞습니다. 최근 판례죠. 그래서 일단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판례들은 최신 판례들이지만 조금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판례들만 잘 고른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정리 잘 하시고요. 이 문제들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월요일이지만 좀 힘들게 갔어요. 내일부터 또 계속 따라오시면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가요, 실력이. 매일 쉬운 것만 하면 실력이 안 오지잖아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